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 화살을 겨눴습니다.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천거래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경찰이 강선호 의원과 김경천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오늘부터 초미세먼지가 거치고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다만 지난달 북극 한파만큼 길게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까지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요법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마귀로 비유한 데 대해 청와대에도 마귀는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 무주택 서민 정책을 홍보한 사실을 부각하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표출하는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며 부동산에서만큼은 정치를 빼라고 직격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표현한 대통령 말을 빌려 청와대와 내각에도 마귀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살지 않는 집을 4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겐 억지로 팔 필요가 없다고 이중잣대를 보인다면서 정책이 아닌 면책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참모들은 집투기가 아니고 국민들은 집투기입니까?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그 정책은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공급 대책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엄호했습니다. 국민 주거는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소환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건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에 의아할 뿐입니다. 여야의 갑론을박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힘실었습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이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는 현 상황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설 연휴에 새학기, 이사철까지 다가오면서 민심 향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는 양보할 수 없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찰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강 의원에겐 배임 수재죄가, 김전 시의원에게는 배임 증재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배임 수재, 증재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본인 신분은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었지만 당무에 관한 건데 공천은 당은 사적 조직이잖아요.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고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결 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쳐야 합니다. 영장 심사를 받더라도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던 추경호 의원처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1억 공천원금 관련 혐의만 포함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 사이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후원을 통해서 다시 돈을 건넸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강선호 의원 측이 수상한 돈을 최대한 곤란해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 측이 요청에 후원했다는 김 전 시의원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김 전 시의원 측은 의심받을 만한 돈만 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양측의 주장에서 사실을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 공천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날,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측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건넨 1억 원은 같은 해 8월 돌려받았지만 이후 강 의원 측이 후원금 형태로 보내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김 전 시 의원은 이후 강 의원 측이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선관위에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먼저 연락했고 실제로 후원 날짜가 몰려 의심받을 만한 돈만 따로 골라서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강 의원 측은 이를 추궁하는 수사관들에게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 의원이 주변 인물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비정상적인 고액 후원을 했지만 그런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모두 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단 3일 만에 10여 명이 모두 8,200만 원을 후원해 살펴보니 김 전 시 의원 추천으로 입금한 이들로 확인돼 결국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해인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김 전 시 의원 측에서 5천만 원이 후원돼 모두 돌려줬다는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의 후원자만 5,600여 명에 달해 하나하나 김경 전 시의원 측 후원인지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이 주장하는 선택적 반환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앞서 김 전 시의원은 의원들을 후원하며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 측은 YTN 취재진에게 강 의원 측이 미리 차명 후원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1억 원 공천원금이 건네지고 반환된 뒤 다시 돈이 오갔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에는 구속을 막기 위해 이제 서로에 대한 폭로전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이나 명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은 김건희 씨에 이어 명태균 씨까지 잇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촉발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창원에서는 명 씨의 별개 정치자금 위반 행위를 다뤘지만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김 씨 재판부 판단과도 일치합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명 씨의 노력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등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재판부 역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재판과 같은 공소사실을 둔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잇따른 무죄 판단 속에 특검이 공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특검 기소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부터 넘겨받을 걸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앞선 회의 결정대로 2개 재판부가 구성됐는데 형사 1부와 12부가 지정됐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한 결과입니다. 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들은 추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이때부터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만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1부와 12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형사 1부 윤성식 판사의 경우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라 윤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다시 판사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등 임시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들은 곧 전담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오는 19일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곧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 법정형대로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 중이라 2심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당내 중진들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별도 자리에서 3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틀째 지역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정부 여당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한 뒤 제2공항 건설 현장과 지역 감귤 유통센터를 차례로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엽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청년 빚을 덜어줄 정책 3종 세트 신청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청년 긴급생활 안정자금 대출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상담 뒤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경찰이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해 오늘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세 번째 요구 끝에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당시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12시간에 걸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로저스 대표를 다시 소환합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접촉 등 자체 조사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이번 2차 소환 조사에서 국회에서의 증언이 거짓이었는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 조사한 배경이 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 밖에도 쿠팡 측이 지난 2020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쿠팡 측은 숨기는 것 없이 정부 조사에 협조해왔다는 입장인데 로저스 대표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앞두고 어떤 대화가 왔습니까?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고 장덕준 씨 산재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쿠팡이 추가로 밝힌 16만 5천여 개 회원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측이 배송지 목록 확인 과정에서 기존 3,370만 개 회원 계정 외에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며 신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내용은 16만 5천여 개 계정 회원이 입력한 배송지 정보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쿠팡 측이 신고한 추가 유출 내용에 대해 조사 과정을 통해 엄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AMD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급락한 영향에 검은 월요일 충격에서 빠져나온 코스피가 어제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컸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다 하며 이 두 종목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5,300을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하락해 5,10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외국인은 5조 원 가까이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코스닥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3% 넘게 내린 1,1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검은 월요일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가 매수에 나서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8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3조 원어치, SK하이닉스를 1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도 삼성전자를 1조 5천억 원어치 매수했다 1조 4천억 원어치 매도했고 SK하이닉스를 2조 2천억 원어치 매수했다 5천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하루 이틀에 그치면서 단기 조정에 그쳤다라는 부분을 개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측면이 심리적으로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 증시에서 관심이 우량주로 넘어가는 순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 관심이 반도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현물과 선물을 포함해 모두 10조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턱 밑까지 올라 전날보다 2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지난해 12월 국제수지를 발표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상품 수지 강세 속에 11월까지 31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출 호조세 속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됩니다. 5,300을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어제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하락해 5,10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 원과 2조 원 매도 폭탄을 던져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잠시 뒤 개장 상황 짚어봅니다. 네이버가 오늘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대신증권은 네이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전년 대비 14% 가까이 증가한 3조 2,867억 원, 영업이익은 12% 늘어난 6,07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SRT 운영사 SR이 설 연휴 기간 SRT 운임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는 SRT 설렘 승차권을 오늘 오후 2시부터 판매합니다. 설렘 승차권은 설 연휴 기간 운행하는 열차 가운데 자녀 좌석을 활용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지난 3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난 불은
공장 3층에 있던 오븐 배기구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합동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SPC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 곧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색 방진복과 조끼를 입은 감식 요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2차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까지 모두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한 공장 3층에 있는 정연기와 오븐 근처를 중심으로 감식을 벌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과 소방은 오븐에 열기나 가스를 빼내는 철제 배기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레일형 대형 오븐은 화재 당일 아침부터 가동 중이었고 화재 당시에도 빵을 굽기 위해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배기구는 오븐에서 천장까지 연결돼 있는데 조사당국은 최초 시작된 불이 배기구를 타고 천장을 통해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은 화재 발생 이후 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폭발 위치와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기구에 남아있던 물질을 정밀 분석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과 동시에 공장 측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중학교 졸업을 앞둔 10대 남학생인데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동창생은 물론 가족에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곳곳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전 9시 10분쯤. 16살 A군이 중학교 동창생이었던 B양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집에는 B양과 함께 어머니와 동생 등 세 모녀가 함께 있던 상황. A군은 아파트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이들 세 모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양의 어머니가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B양과 동생도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에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세 모녀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엄마와 두 딸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은 범행 후 현관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내로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A군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동창생 B양이 전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창피 주고 무시해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B양의 어머니가 외출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자 범행을 벌였습니다. 집 현관문은 누르면 안 열어주니까 무턱대고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볼일보러 나오다가 걔가 밀고 들어갔어. 세 모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그제 새벽 시간대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난 불이 8시간 반 만인 어젯밤 11시 5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퇴사 배상금을 요구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형사 입건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한 이후 살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방송인 박나래 씨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공장이나 주택 같은 건축물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져서 산불로 확대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을 등진 마을에 건물 잔해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구조물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곳곳에 그을린 자국이 눈에 띕니다. 화재로 주택이 모두 불탄 겁니다. 불길은 인근 산으로 옮겨 붙기도 했는데 산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주택 같은 건축물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로 커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선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난 큰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다가 산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부산 기장에서도 공장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져 산림 13헥타르를 태웠고 경남 진주에선 농막 화재가 산불로 확대됐습니다. 건축물 화재로 시작된 산불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담뱃불 실화나 성묘객 실화로 일어난 산불보다 많았습니다. 여기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이 자칫 대형 산불로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 경북의 지난 1월 누적 강수량은 각각 채 3mm가 안 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내린 비의 양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법정 산림 조심 기간을 열흘가량 앞당겨 시행하고 있고 영남과 강원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커질 위험이 있는 만큼 건축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협상이 포로 교환에만 합의한 채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5일로 만료된 핵 군축 협정 뉴스타트 문제도 별도로 협상했는데 이를 계속 준수하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3자 종전협상 둘째 날 회담은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채 협상은 종료됐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는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포로 교환이라며 상세하고 생산적인 평화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전을 위해서는 아직 상당히 많은 작업이 남아있다고 언급해 영토 문제 등 핵심 군사 의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가까운 시일 내에 아부다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важливо, що процес йде, хочеться більш швидких результатів. якщо наступна зустріч є, значить є шанс щодо продовження діалогу.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측은 5일로 만료된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 문제도 협상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측이 뉴스타트를 계속 준수하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아직 양국 정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가 만료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며 핵 군축에 대해 책임 있는 접근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охранит свой ответственный, внимательный подход по теме стабильности в области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핵군축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세계의 양대 핵보유국의 군비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중해를 사이에 둔 유럽 남부와 북아프리카 일대가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고 모로코에서는 이재민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시내 중심가는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에 강물이 범람하며 거리의 물은 성인키를 훌쩍 넘는 2m까지 차올랐습니다. Portanto, aquilo que nós mais temíamos e que temos vindo a alertar, portanto, aconteceu. Portanto, estamos aqui a apoiar portanto, o resgate de algumas pessoas, a acompanhar alguns idosos que estavam em casa. 도로를 건너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옆나라 스페인 상황도 심각합니다. 안달루시아 전역에 내린 폭우로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말라가에서는 강에 빠진 반려견을 구하려던 여성이 실종돼 시민군이 이틀째 수색하고 있고 카디스에서는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가슴 높이의 물을 헤치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중해 건너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피해는 더합니다. 7년간 이어진 가뭄을 끝내는 단비인 줄 알았던 비가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폭우로 댐 수위가 한계치에 도달해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마을들이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10만 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군인들까지 투입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 폭풍 레오나르도를 지목했습니다. 스페인 남부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유럽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더 강력한 폭풍이 예보돼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천 루인시티가 20년 만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청사가 4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시 가정동에 조성 중인 루원시티. 공공업무 용지에 인천시 산하기관이 입주할 복합청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13층의 주 업무동이 뒤쪽 5층 규모의 교육동과 유려한 곡선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공정률 90%를 넘겨 현재는 내부의 전기와 배관 공사와 함께 주변 정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타 공정과 전기 통신 소망에서 원만하게 청사가 완공되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120 미추홀센터, 아동복지관 5곳이 입주합니다. 가장 먼저 인천도시공사가 입주하고 기존 건물은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입주는 오는 8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무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가정 오거리를 중심으로 90만여 제곱미터의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인천대로 지하 사업 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루원시티. 이들 기관이 입주하면 전체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하거나 줄이기 위한 소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을 최대 50% 줄인 신소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생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높은 가격.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결국 기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내 한 소재 기업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면서 가격도 낮춘 신소재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ST100인데 자연 유래 무기물질을 특수 공정을 통해 생분해 수지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플라스틱 생분해 소재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신해서 고함량 무기물질을 사용해서 저희가 단가를 낮췄습니다. 생분해 과정을 비교해본 결과 BST100을 적용한 빨대는 한 달 만에 갈변과 변형이 나타났고 3개월째에는 낙엽처럼 바스러지며 형태가 무너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국제 인증 조건인 상온 20에서 30도에서 6개월 안에 분해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계절 변화가 뚜렷한 국내 환경에서는 1년 안에 완전히 분해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소재는 최대 100도 수준의 열을 견딜 수 있어 뜨거운 음식 용기나 전자레인지용 식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BST100은 경쟁력은 생분해가 가능한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사용하면서 기존 플라스틱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성과 가격에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을 위해 성능이나 비용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업체 측은 이 소재를 빨대와 컵, 접시 등 일회용품에 우선 적용하고 해외로도 유통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크게 줄이면서도 원가 부담은 줄인 신소재가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면서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심지어 당 내부 일각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데 여기서 호랑이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 문제도 제가 꺼낸 것인데 지방선거에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합당 여부 논란과 관계없이 뚜벅뚜벅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역이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월 15일 성천이 남구에서 또 우리 가족이 모여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 후보이고 남구 안철수 현상에 들떴던 저는 새 정치를 꿈꾸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정말 무책임한, 저는 그 중에서도 무관심한 이 정권에 꼭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같이 하시죠. 2026 글로벌리스 리포트에는 국가적인 것을 대대게 보아왔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인생 속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잠시 온화했지만 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안팎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일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또 충남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6.2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영하 3.9도, 대전 영하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은 1도에 그치겠습니다. 찬 공기가 먼지를 밀어내고 있지만 오전까지는 황사로 인해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고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